앞으로 저와 함께 1시간 반가량 이 후원을 둘러보실 텐데요. 오늘까지는 자유관람 기간이라서 둘러보시다가 경치 좋으신 곳, 편안하신 곳에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와 함께 같이 할 궁궐 길라잡이 한 분을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와 창덕궁은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인 태종 임금이 태종 5년에 지어진 궁궐이에요. 경복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 만들어진 궁궐로 옆에 있는 창경궁과 더불어서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궐이라고 불렀습니다. 임진왜란 때 모든 궁궐들이 불에 탔을 때 이 창덕궁과 창경궁은 바로 재건이 됐는데 경복궁은 270여 년이 지난 고종 때에서야 재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 임금들이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궁궐이 이 창덕궁이기도 합니다. 이 창덕궁은 1997년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유일한 궁궐이기도 하고요. 그 등재된 이유가 이 창덕궁 같은 경우는 자연의 지세를 거스르지 않고 그 자연의 포근이 기대어 앉은 듯 지어진 궁궐이거든요. 혹시 경복궁 가보셨어요? 네, 경복궁은 이 광화문서부터 시작해서 일직선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맞게끔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창덕궁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구릉지대를 차근차근 쫓아오면서 약간의 언덕으로다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시면서 보면은 조금씩 올라오는 지세거든요. 그런 창덕궁이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도 되어 있는 유일한 궁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후원에 들어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계속 후원하고 있는데 이 후원은 명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오신 이 창덕궁의 뒤쪽에 있다고 해서 후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안쪽에 있다고 해서 내원이란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궁궐이라고 해서 금원, 북쪽에 있는 정원이라고 해서 북원,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제왕들의 정원이다 해서 삼림원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명칭을 얘기를 안 했죠. 예, 비원이요. 비원은 이 일제강점기 때 이곳 후원을 관리하던 관청의 이름이 비원이었습니다.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이제 저희를 좀 격화시키느냐고 일개 관청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비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후원이라는 명칭을 대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곳 후원도 이 응봉산자락 아래 그냥 고즈넉히 그 산세에 맞춰서 각 골짜기마다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곳입니다. 이곳 안에는 160여 종의 나무들이 살고 있고요. 그 중에 한 70여 그루는 300년 이상 된 고목이에요. 그리고 이곳 후원은 왕실 정원으로 이 임금님과 이 왕실 가족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임금님이 주최하는 이 야외 행사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임금과 왕세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학문을 연마도 하고 과거 시험도 봤고요. 그리고 당시에 임금님이 이 농사 체험도 하고 왕비가 노예를 치는 일도 이곳 후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 후원은 들이 신화 산문을 이 아름다움을 신화 산문으로다가 많이들 써놓으셔가지고 이 궁중 문학의 산실이기도 해요. 저희는 이곳은 4군데의 골짜기로다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용지, 두 번째 애련지, 세 번째 존덕지, 네 번째 옥류천까지 저랑 1시간 반 가량 같이 이동을 하실 텐데요. 저희 첫 번째 영역인 부용지 영역으로 이동해서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아직은 단풍이 좀 드시겠어요? 이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영역인 부용지 영역입니다. 이곳의 아름다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달력이나 엽서의 첫 화면을 장식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보시겠습니다. 조합로는 1776년 정조 즉위해에 지어진 2층 누각으로 당시에 2층 건물을 지면 1층은 각, 2층은 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현판이 주합로만 남아있는데 주합로는 이 열람실 역할을 했고요. 그 밑에 1층 규장각은 왕실의 도서관 역할을 했습니다. 규장각에서는 이 정조 임금의 이 정책 개발과 개혁 정치 그리고 그 조선 중기의 부흥의 역할을 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저곳에서는 이 정조 임금의 글과 그림 등이 이제 보관이 됐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저곳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연말에 했었는데 정약용이나 아니면은 이 정조임금 같은 경우는 이 서울 출신들도 많이 등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곳에서 공부를 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주암로 옆으로다가 보시면 가로로 보이는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건물은 서향각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 서향각은 주암로 등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책들을 말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말리는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포세라고 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곳에서는 왕비가 아까 제가 누에를 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누에 치는 체험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주암로를 중심으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문이 있습니다. 어수문이라고 있는데요. 어수란 뜻은 물과 물고기를 뜻하는 말로 이 임금과 신하, 임금과 백성들을 뜻하는 말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양쪽 옆으로다가 문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저곳에 사람들이 어떤 문으로 다녔을까요? 가운데 문. 예, 일단 임금은 가운데 문으로 다녔을 거예요. 예, 양쪽에 조그만 현문으로는 이 신하들이 입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 평균 키가 161cm였다고 해요. 근데도 굉장히 낮죠. 아마 이곳 금원인 이곳까지 와서 공부를 할 정도의 학자라면 위세가 굉장히 당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좀 검소하게 겸허하게 다니라고 허리를 굽히고 다니라고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듯 싶습니다. 그 문 양 옆으로 다 보시면 이 지역을 구분하는 담장이 있습니다. 지금 저 담장은 이 대나무에다가 덩굴식물을 심어서 만들어 놓은 생 울타리입니다. 저 담장의 이름은 취병이라고 합니다. 그 밑으로 다 내려오시면 바로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은 부용지입니다. 이 연못을 보시면 옛날 우리 선조들의 이 우주관이 담겨져 있어요. 천원지방사상이라고 해서 연못의 크기는 네모나고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어서 천원지방사상을 이곳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이 연못에 2발을 살포시 담그고 있는 정자의 이름은 부용정입니다. 이곳 후원에는 지금 약 40여 개의 정자가 남아있는데요. 어느 정자 하나 똑같이 생긴 게 없습니다. 이 부용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각이 많죠. 이 위에서 보시면은 열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붕을 보시면 활짝 핀 연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용이라는 뜻도 활짝 핀 연꽃을 뜻하는 이름이고요. 이 부용정에서는 주장과 각신들과 함께 이 정조임금이 연애를 베풀거나 공부를 하거나 낚시를 즐기셨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이 신하들과 같이 이 글짓기를 하다가 신하가 글을 못 지으면 정조임금이 화가 나서 유배도 보냈다고 해요. 네. 가운데 섬으로다가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조선 중후기 때 만들어진 동궐도라는 지도가 있어요. 이쪽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려놓은 지도인데 그 지도에 보면 이 부용지에 배가 떠 있는 모습까지도 그려져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정조임금이 낚시를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 올릴 때마다 풍악이 울렸다고 하는데 이 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놔줬어요. 먹었을까요? 궁궐 안에서는 살생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다가 바로 놓아줬다고 합니다. 지금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한 5분 정도 눈으로 카메라로 이쪽 경치를 한번 담아보시고요. 저랑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정각의 이름이 영화당입니다. 영화당 앞에서 5분 후에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후원에서는 화장실이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이곳 연못이 의외로 많이 깊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신 관람객들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똑똑이 불로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를 하면 늙지 않는다는 문인데요. 당시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십장생 중에 하나인 돌에다가 불로문이라고 이름을 적어 놓고요. 이 지금 문이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문은 하나의 통도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후원 들어오시기 힘드셨죠?
이 불로문을 통과를 하면 불로 장생을 한다고 하는데 예, 여기 들어오시기가 힘드니까 경복궁역 5번 출구에 가면 똑같은 문이 있습니다. 예,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아마 평균 수명이 팍팍 늘어나실 거예요. 예, 저희는 이 불로문을 통과해서 애련지 앞으로 가겠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두 번째 영역인 애련지 영역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정자가 하나 있는데 저 정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애련지에 있는 정자라서 애련정입니다. 저 애련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까 부용정하고 전혀 또 틀리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곳 후원에 있는 정자들은 모양이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거든요. 저 애련정의 특징은 보시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물결 모양의 나무가 있죠. 예, 저 모양을 낙양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바깥에서 정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원래 정자는 안에서 밖을 바라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정자 안에서 저 낙양각 사이로 바라보는 바깥의 풍경은 예, 한 폭의 액자에 담겨져 있는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 예. 이곳 애련정은 숙종임금이 만들어준 이름입니다. 숙종임금이 연꽃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애련정기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내 연꽃을 사랑함은 더러운 곳에 처하여도 예, 굳건하고 군자의 덕을 지녔다라고 해서 연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궁궐 말고도 연꽃이 많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양평. 예, 양평에도 이 연꽃밭 있죠. 그 이름이 저도 세미원. 예. 근데 이 연꽃은 이 궁궐뿐만이 아니라 유교뿐만이 아니라 도교나 이런 절, 사찰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찰 연꽃이 더러운 곳에 있어도 이 진흙탕 속에서도 진흙탕 물이 안 묻고 꽃을 피우고 이 향기가 십리밭까지 이제 퍼진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 도교와 유교 이 사찰 쪽에서도 이 연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다가 또 생각이 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문을 통과해서 연경당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곳은 연경당입니다. 지금 연경당의 정문 앞에 서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전 너 한자 공부하니? 여기서 하나. 네가 여기서 하나. 뜻으로다가 적혀 있는 거고요. 이 장락문은 원래 달나라 월궁에 있는 장락궁의 정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은 신선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연경당을 만든 분은 효명세자이십니다. 효명세자가 아버지 손조에게 이 존호를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이고요. 이 연경당이 이 신선의 세계로다가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돌다리가 오작교이고요. 그 밑에 흐르는 물이 은하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 오작교를 건너서 연경당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당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이곳은 바깥 행랑채에 속합니다. 이 남자 하인들이 머무는 공간이고요. 이 뒤쪽으로는 지금의 주차장 격인 가마고와 마구간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화장실, 입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면으로다가 문을 보시면 양쪽에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장양문이 있고요. 옆에는 수입문이 있는데 문이 생긴 게 틀리죠. 장락문은 남성들의 공간인 사랑채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옆에 수입문은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이 왜 틀리게 생겼을까요? 당시에 남존 여비사상 뭐 해가지고 남자는 높아서 높고 여자는 아니었을까요? 당시에 남자들은 말을 많이 타고 다녔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도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느냐고 이렇게 소술세문으로 해서 높게 문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옆에 수입문을 보면 여자들은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접이식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장락문을 통해서 사랑채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양문의 영역입니다. 이곳 연경당이라는 당호는 원래 사랑채의 당호이기도 한데 지금 이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서 혹시 좀 특이한 점을 찾으셨나요?
이곳 연경당은 단청이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대 부가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뭐 99편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곳 연경당은 120칸짜리 집이고요. 이 사랑채는 남성들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건물은 선현제라고 해서 이 손님들이 오셨을 때 잠시 대기하는 장소이거나 거실이나 이제 서고로다가 사용을 하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궁궐의 건물들은 대부분이 다 남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서향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선현제가. 그래서 선현제의 모습을 보면 앞에다 청동으로 지붕을 덧대어서 달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지금의 차양 같은 그런 문짝같이 걸려있는 게 있어 저걸로다가 이 햇빛을 가리고 햇빛의 양을 조절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따 돌아가셔서 보시면 그 안에 명주실이랑 도르래로다가 저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우리 선조들의 저희들 지혜가 엿보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안채와 사랑채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옆으로 보이는 담을 헛담이라고 합니다. 왜 헛담인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쪽문이 있습니다. 저 쪽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쪽문으로 밥이 갈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서 이 사랑채 쪽으로는 손님들을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 안채에 계신 분들이 쪼르륵 쫓아와서 누가 오셨는지 몇 분이 오셨는지 볼 수가 없었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고요. 저쪽 문으로 보면 바로 위에 대돌이 보입니다. 대돌 위에 신발이 있는 거를 보고 아, 몇 분의 손님이 오셨구나 해서 다과상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다과상은 뭐 손님들이 많이 오시건 적게 오시건 1인 1상인 거 아시죠? 예. 그 신발의 양을 보고 손님들이 얼만큼 오셨는지 확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헛담의 문을 통해서 안채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정원 문화는 뒤에다가 정원을 두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곳에다가는 나무를 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자에서도 보면 입구자 안에 나무 목자가 있으면 이게 무슨 잔지 아세요? 고날문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문문자 안에 나무 목자가 있으면 한가할 한자라고 해서 한량이 된다고 해서 이 문 안에 마당 가운데에다가는 나무를 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제가 자꾸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원 문화는 이 집의 뒤쪽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있어서 나중에 궁궐을 보실 적에도 이 여자의 공간인 대조전 뒤쪽으로 다 보시면 화계라고 해서 계단식으로 다 정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우리 궁궐을 보시면서 앞에 있는 나무들은 원래 있었던 나무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깥 행랑채는 남성들의 공간, 남자 하인들이 있었던 공간이라면 이곳 안채의 행랑채들은 여성 식솔들이 있거나 아니면 결혼한 한 처자들이 사용을 했었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곳이 지금 누마루 같은 경우는 누마루로다가 편하게 여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뒤쪽으로는 온도를 둬서 따뜻한 방으로다가 사용을 했고요. 지금 행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기 방이 뚫려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뒤쪽에서 보시면 지금 안채에서 저 사랑채까지 방이 진짜로 문만 잠가는 다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채에서는 남성의 공간이고 이 안채가 여성의 앞방마님의 공간이라면 그 중간에는 시어머니의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뒤로 돌아서 보셨던 곳과는 다르게 정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곳의 정자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좌측에 있는 정자 보이세요? 저 정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 정자의 이름은 조떡정입니다.
이 정자의 특징은 지붕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지붕만 두 겹이 아닙니다. 안을 보시면 기둥도 이중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붉은 기둥이 있고 바깥에 가느다란 기둥 세 개씩 잡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따 보시면 그 안에 천장을 보시면 성면과 환풍이 놓이는 모습으로 앉아서 다 보실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 천장에 그 건물이 굉장히 저기 높다는 거를 알려주고요. 이 정자의 뒤쪽에 보시면 또 뼈같이 접혀있는 현판이 있습니다. 그 현판을 보시면 혹시 그 한채 다 읽으실 수 계신가요? 북쪽에 보시면 현판이 하나 걸려있는데 저는 제목밖에 못 읽어봤습니다. 만천명월 주인홍 자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만천명월 주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정조임금입니다. 정조임금이 본인의 호를 그렇게 지으셔서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 저것을 풀이해 보면 만개의 겨울에 만개의 달이 비치는데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이 임금도 나 하나 정조 하나뿐이니 나의 왕권을 무시하지 말아라. 뭐 이런 강력한 왕권 정치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는 거고요. 당시에 정조임금은 이 신하들한테 저거를 많이 베껴 쓰라고 해서 이쪽 저쪽 많이 걸어놨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총 4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건물은 안에 있는 건물들 중에 두 개의 건물이 온돌이 있는데요. 지금은 기역자로 돼서 있었던 건물 중에 한쪽이 지금 사라지고 일자로다가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온돌이 되어 있어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다가 보시면 높은 곳에 승제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빼어난 경치를 본다는 뜻으로 저 승제정에서 내려다보면 요 밑에 관람지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다 보인다고 합니다. 이 관람지가 있으면 그 밑에 또 정자가 있겠죠. 관람지 밑에 있는 정자의 이름은 관람정입니다. 유일하게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우리가 부채,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 있죠? 활짝 핀 부채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관람이라는 뜻이 우리가 뭐 관람차에 나오는 이런 관람의 뜻이 아니라 닷줄남자를 써서 정자 안에 앉아있으면 배 위에 앉아서 이렇게 주변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못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연못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네, 한반도를 반대로 해놓은 모습과 같다 해요. 반도지라고도 불렸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 프로모사 앞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각석이 깔려 있습니다. 저 각석은 당시에 이 왕실자들이 이 저기에다 쓴 시가 비료 300척, 떨어지는 물줄기가 300척이라 요락 붙었네. 멀리 하늘에서 떨어진다네. 단시 백홍기. 바라보고 있노라면 흰 무지개가 있고 번성 만학래. 골짜기마다 울리는 천둥 소리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비료 300척이 어디의 폭포일까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바로 밑에 보이는 폭포가 숙종임금님이 얘기하신 300척의 폭포입니다. 폭포라고 하시나? 그쵸? 제가 우리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구라숙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물줄기가 많이 끊겨가지고 지금 도시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가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물줄기가 많이 끊겼는데 옛날에는 이 조용한 숲속에서 여기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를 들어보면 아마 그렇게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뭐 눈 감고 가만히 음미를 해보시면 저 시가 그렇게 구라만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요한 밑에 보시면 동그랗게 파놓은 홈이 있습니다. 유상국수라고 그래서 당시에 임금들이 벽에다가 술잔을 띄우고 시집기 놀이를 하시다가 시를 못 지으면 술 한 잔씩 마시게 했던 유상국수연을 벌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이 소요 상림 3종 중에 두 번째 보이는 예, 청의정은 이곳 이 궁궐 내에 있는 유일한 초가 기둥입니다. 네, 청의정 앞에 보시면 논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곳에서 임금님이 논밭 체험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논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 논밭 체험을 하셨던 곳은 창경궁 쪽에 있는 내농포라고 있어요. 네, 위쪽에서 임금님이 논밭 체험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저희 이쪽 창덕궁 직원과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봄에 모를 심었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올해도 10월 17일인가 그 전후로다가 해서 모내기를 끝냈고요. 저배기를 끝냈고요. 당시에도 여기 임금님이 그렇게 농사 체험을 하시고 난 그 저 뒷단으로 이 청의정에 지붕을 닦았다고 합니다. 청의정도 자세히 보시면 아까 저 구용지에서 말씀드렸던 천원지방 화상이 같이 매포가 되어 있는데요. 예, 밑에 정자는 네모나고 지붕은 둥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정자들과 다르게 이 지붕 자체가 덧집으로 다 만들어서 가볍다 보니까 이 지붕 자체도 다른 정자들의 지붕보다 굉장히 가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옆에 농산정으로 이동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둘 중에 마지막 하나가 이 농산정입니다. 자 보시면 이 문이 길게 되어 있는 두 칸은 마루고요. 그 옆에 문이 조그맣게 있는 높이 올라가 있는 곳이 방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칸이 부엌입니다. 유일하게 부엌까지 갖춰져 있는 곳이고요. 이 농산정에 얽힌 걸 얘기를 하면 이 정조임금 얘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정조임금이 굉장히 효자셨다고 해요. 이 정조임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네, 사도세자의 부인. 정조임금의 어머니, 예, 해경궁 홍씨.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는 동갑내기셨다고 해요. 사도세자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예, 해경궁 홍씨가 이 환갑 때 정조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도 가고 이 수원 하성 행궁을 하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수원 화성 행궁 저희 대연한 거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다가 이 정조임금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 수원 화성으로다가 수원 화성 행궁으로다가 가야지 되는데 이 60이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가려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시려면 어떻게 가시겠어요? 네. 말을 타고 가실 수는 없죠. 가마를 타고 가셔야지 되는데 이 가마 멀미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가마꾼들을 이곳 수원에 불러서 이 가마를 들고 다니는 연습을 시켰다고 해요. 그 연습을 시키고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음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 가마를 타고 가는 사람이 힘들까요? 끌고 가는 사람이 힘들까요? 그렇죠. 끌고 가는 이 메고 가시는 분들은 계속 교대도 할 수 있는데 이 가마 안에 계신 분은 해경궁 홍씨 혼자서 타고 가셔야지 되니까 굉장히 힘드셨겠죠. 가시면서 용변도 그 안에서 다 보셨다고 해요. 요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같이 옆에다가 놓고 다녔다는데 이 요강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가뜩이나 무거운데 거기다가 뭐 도자기나 뭐 유리로다가 못 만들었겠죠. 종이로다가 만들어서 여기에 오칠을 덧칠하고 하면 그게 굉장히 단단한 그릇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후원에서 나갈 텐데요. 지금 여기 오늘까지